지난 된장찌개 영상을 많이 시청해주신 덕분에 오늘은 더 맛있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집에서도 전국 1등 고깃집 못지않은 맛이 나오도록 정확하고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로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된장찌개를 만드는 방법과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한번 먹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필요한 재료와 양념은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국 1등 고깃집 된장찌개 버금가는 된장찌개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레시피는 3, 4인분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채소를 먼저 손질해 볼게요. 채소는 대파 흰 부분으로 2대, 애호박 1개, 표고버섯 4개. 표고버섯은 기둥 부분은 제거하고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양파 반 개를 꼭 넣어주세요. 그래야 은은한 단맛과 함께 부족한 맛을 채워줄 수 있어요. 대파는 흰색부터 연두색 부분을 먹기 좋게 송송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3개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애호박은 양쪽 끝을 잘라주시고 4등분으로 잘라서 얇게 썰어주세요. 그래야 빨리 익으면서 애호박에서 채소를 빨리 뽑아낼 수 있어요. 표고버섯은 기둥 부분을 칼로 제거하고 다이스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다른 재료들과 크기를 비슷하게 잘라야 식감이 통일돼서 좀 더 맛있게 느껴져요. 두부 같은 경우는 작게 썰어주세요. 두부를 작게 썰면 된장찌개 안에서 살짝씩 깨지면서 국물 자체를 걸쭉하게 만들어줘요. 이제 고기를 손질해 볼 건데요. 저는 오늘 미국산 등심으로 300g 사용했습니다.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아까 준비해둔 채소들과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썰어둔 고기는 볼에 담아 가볍게 재워둘게요. 댓글에 어떤 된장을 얼마나 쓰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샘표 토장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고기 300g 기준으로 샘표 토장 크게 2큰술 반 넣어주시고요. 미리 썰어둔 대파랑 들기름 1스푼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1큰술이랑 참치액 1큰술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10분만 재워두면 준비 끝입니다. 브랜드마다 된장의 염도, 즉 짠맛의 강도가 달라서 같은 양을 넣어도 맛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가정집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고깃집 된장찌개에 많이 들어가는 된장 중에 하나인 미화 합동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사용한 토장보다 염도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만약 사용하신다면 된장량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래식 된장도 토장과 염도가 비슷해 오늘 레시피와 같은 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식의 간이라는 게 개개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념을 다 넣게 되면 돌이킬 수 없으니 알려드린 레시피의 80% 정도만 먼저 넣어보시고 마지막에 된장이나 소금을 추가하셔서 간을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미리 양념에 재워둔 고기를 볶아줄 건데요. 저는 평소에 찌개 요리를 할 땐 네오플랜 피카 냄비를 자주 쓰거든요. 다만 집에서 스텐 냄비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은 조건에서 양념한 고기를 볶으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스텐 냄비입니다.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으면 보시는 것처럼 재료와 양념이 바닥에 금방 눌러붙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진짜 스텐 냄비를 사용할 때 제가 느낀 가장 큰 단점이었거든요. 이렇게 재료가 볶이지 않고 눌러붙으면 금방 타버리고 음식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평소에 쓰는 피카 냄비를 사용해 볼게요. 아까 스텐 냄비에서 볶던 고기를 다시 볶아 볼 건데요. 스텐 냄비와는 다르게 전혀 눌러붙지 않고 깔끔하게 볶아지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게 흔히 말하는 장비빨인 것 같아요. 하나도 눌러붙지도 타지도 않아서 완벽하게 고기와 된장을 볶을 수 있거든요. 오늘 요리의 핵심은 고기와 된장을 얼마나 잘 볶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된장 같은 경우는 된장이 가지고 있던 특유의 발효치를 기름에 볶아주면서 휘발시킬 수 있는데 그러면 된장에 있던 안 좋은 발효치는 줄이고 된장 특유의 감칠맛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니까 냄비에 눌러붙지 않고 잘 볶는 건 정말 중요한 과정인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된장을 볶으면 된장에서도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마이야르 반응 또한 된장찌개의 맛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냄비 하나로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는 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 거죠. 정리하면 오늘 비교의 핵심은 스텐 냄비가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닌 제대로 된 냄비를 사용하면 요리가 정말 쉬워지고
요리의 맛 또한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제부터는 평소대로 피카 냄비로 요리 쭉 진행해 볼게요. 볶아주던 고기와 된장에 미원과 치킨 스톡을 조금 넣어줄게요. 조미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고깃집 된장찌개의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매운 고춧가루 2스푼을 넣고 한번 볶아주세요. 이 과정에서 고춧가루가 한번 볶아지면서 구수한 풍미를 내줍니다. 이제 미림 1스푼을 넣고 살짝 볶아준 뒤 사골육수 500g을 넣어주세요. 사골육수만 넣게 되면 찌개가 아니라 강된장처럼 되니까 물도 400g 추가해서 넣어주세요. 이제 한번 잘 섞어준 후에 센 불로 10분 이상 끓여줄게요. 국물이 한번 끓으면 미리 준비해두었던 채소를 전부 넣고 다시 한번 10분 이상 끓여줄게요. 찌개가 끓으면 준비해두었던 두부와 굵은 고춧가루 2스푼을 넣고 마지막으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전국 1등 고깃집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이제 완성된 된장찌개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고기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된장도 아주 잘 볶아져서 된장찌개 감칠맛이 정말 대박이에요. 진짜 이건 제발 꼭 만들어 드세요. 오늘 만든 역대급 된장찌개를 가능하게 해준 1등 공신은 제가 정말 애용하는 네오플랜 피카 냄비 덕분이에요. 제가 애용하는 이유는 크게 5가지예요. 첫째, 잘 눌러붙지 않는다. 이번 요리처럼 양념이 있는 요리를 볶아도 잘 눌러붙지 않아서 타지 않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둘째, 유리 뚜껑이라 내용물이 잘 보여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 있어도 내용물이 넘치는지 아닌지 확인이 쉽거든요. 셋째, 모든 열원에서 사용 가능해요. 인덕션 냄비랑 직화 가스레인지용 냄비 둘 다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피카 냄비는 가스레인지는 물론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냄비 하나로 주방이 깔끔해져요. 넷째, 설거지가 쉬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스텐은 한번 눌러붙으면 정말 설거지하기가 힘들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남자인 제가 빡빡 문질러도 눌러붙은 건 설거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스텐 냄비 같은 경우는 연결 부위가 많아서 이 사이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에 반해 네오플랜 피카 냄비는 세라믹 코팅으로 보시는 것처럼 스텐 냄비와 비교해보면 물로만 해도 80% 정도는 설거지가 끝이에요. 연결 부위도 없어서 설거지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감성입니다. 주방에선 실용성만큼이나 보는 즐거움이 중요하죠. 피카 냄비는 파스텔 톤 바디랑 우드 노브, 라운드 실루엣 덕분에 단순한 냄비가 아닌 감성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실용성은 물론 주방의 감성까지 살려주는 디자인. 이게 제가 피카 냄비를 사용하는 마지막 이유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네오플랜 피카 냄비에 대한 정보는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에 제품 정보 정리해뒀으니까요. 영상 끝나고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고정 댓글 클릭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정말 맛있는 레시피와 유용한 주방템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